네, 그 FPJ 시간 돌아왔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주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1시간 안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시간은 각자가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 및 각자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이제 공부하고, 뭐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민감한 것들은 당연히 어떤 레코드를 안 남겨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저 적절한 선에서 어떤 이제 편집이나 배려들은 해드리겠고, 그와 별개로 어쨌거나 이제 수질 채널에서 FPGA 스터디 전자공학이나 하드웨어에 대한 공부들을 하려는 맥락이 있고 저도 제가 좀 보고자 하는 맥락들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것들 뭐 발표하시기 애매하신 거나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이 시간에 뭐 떠든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슬랙에다가 남겨드린 노트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관점들에 대해서 좀 공유 좀 해드릴 건데 그냥 뭐 저 인간은 그냥 저런 헛소리 하나 보다 정도로 그냥 받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제 취지는 뭐냐면 슬랙에 올라가 있는 한 가지 레퍼런스를 정말로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그 공유를 먼저 할게요.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일단 제가 목적하는 바가요. 단순하게. 근데 이해 제 입장에서는 정의가 두 가지 층위를 포함하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내용을 이해를 해야겠죠. 당연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구자여서 그 내용을 단순히 따라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애시당초. 그래서 저는 제 방식으로 비틀면서 이게 충분히 재밌는 거가 되는 거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도 마음속으로 있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 양자 컴퓨팅의 오류 정정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국한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이거 사실 읽고 있거든요. 읽고 있고 다 해볼 거예요. 다 하는 과정들을 이 시간에 녹여 나갈 건데 이게 제가 수학을 배우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인데 보통 이제 그 책을 잘못 읽으면 어떤 식으로 잘못 읽냐면 이건 제 개인의 어떤 선입견 정도로 되십시오. 절대적인 어떤 맞는 말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닌데 책을 잘못 읽으면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처음에 제대로 읽으면 처음에 가장 보통 엑기스가 있거든요. 물론 근데 그 엑기스라는 의미가 이 사람의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라는 말도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보고 나면 거기서부터 이게 좀 쭉쭉쭉 풀리는 그 면이 있어서 그 키가 뭐냐라는 걸 저는 늘 어떤 이 챕터 1을 읽을 때 그걸 잡기 전까지는 보통 안 넘어가는 좀 그런 좀 고질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읽으면서 애쓰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물론 여러 가지 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필요 없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어디 있더라. 제가 하도 이것저것 뒤지면서 봐가지고, 패러그래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쓰고 있는 거.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아니, 왠지 제가 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페이지만 기억해. 요거가 괜찮은 것 같다. 요거가 있어요. 가령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네, 요 패러그래프이 제가 지금 약간 살펴보고 있는 어떤 맥락인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어떤 필터를 하나 설계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되게 구체적인 거죠. 필터를 하나 설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떠들기 시작한 헛소리가, 논리회로 그 자체는 토로스의 색칠하는 문제인데 불린 펑션으로 색칠하는 문제인데 클럭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그게 아니다. 클럭이 개입하면 더 이상 이게 어떤 수학적인 구조가 불린 알제브라 스트럭처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소위 말해서 이제 파이나이트 세미그룹 스트럭처를 클럭으로 인해서 갖게 되고 그거가 구체화해서는 어떤 플립플롭 레벨에서 플립플롭이 논리회로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불린 알제브라가 아니게 되는 거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가 수학적으로 도망가는 이제 레벨이 이제 파이나이트 세미그룹 레벨로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헛소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맥락에서 지금 이제 요 말을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네 가지 샘플을 가지고 지금 이런 필터를 설계하는데 이제 클럭와이즈하게 설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되는 고민들은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애더나 멀티플라이어 이제 몇 개를 배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챕터 2에서 내용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냐면 챕터 2 쪽을 보면 일단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수학한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얘기들을 어떤 시점에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글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챕터 2를 들여다보면
필요 없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여기는 어떤 필터라는 컨셉이 나와요. 컨볼루션을 가지고 필터라는 컨셉이 나오는데 그 이 레퍼런스에서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 필터의 컨셉이 무슨 뭐 컨볼루션의 이산화로서 오는 이런 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단순히 아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할 때 이거 자체에 대한 수학적인 직관도 요긴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를 정말로 어떤 그 FPGA에 따라서 구현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정말로 구현하고자 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냐라는 게 좀 더 추구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수식은 굉장히 명료한 거죠. 차포 다 떼고 보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갖다 쓸 거라고 오히려 간주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 수학 사이드에서는 이거 어떻게 그 어떤 포뮬레이션 이런 거 중요한 이슈가 맞지만 그런 게 포인트라기보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제가 그 노트를 하나 공유를 할게요. 제가 슬랙에다가 적어 놓은 제 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제가 그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플립플롭이 있는 논리 회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불린 알제브라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염두에 놓고서 그때 이제 구체화로서 보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요 타이틀에 해당하는 수학적 구조가 일단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오면 그거를 토대로 여기는 어떤 이제 그 저 지금 레퍼런스 있는 대상들을 하나씩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해석이 맞으면 계속 밀고 갈 거고 아니면 그걸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거를 층위를 염두에 놓으면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대충 말 알아들으셨죠? 그런 층위에서 본다고 할 때 수식은 그냥 이거예요. 수식은 이거. 수식은 오히려 오케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가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이제 뭐냐면, 일단 썸이 돌아야 돼요. 이거 오케이. 썸이 도는 거 오케이인데, 여기서 지금 데이터들을 받는 것마다 필터를 곱하는 어떤 웨이트를 취해주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적으로 덧셈과 곱셈이 다 쓰이고, 덧셈과 곱셈이 쓰이고, 근데 여기서 클럭이 개입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냐면, 얘네들의 데이터 처리들의 시간 순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병렬로 다 들어오면 그냥 사실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일종의 없고 하나씩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클럭을 낮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자연스럽죠. 이 수식을 본다고 한다면 대충 그 전달하는 결이 납득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수식적으로 볼 때 단순히 클럭이 없는 논리회로에서 본다면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대수적인 구조는 곱셈과 덧셈이에요.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는 구조를 보통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 뭐 보통 링 구조 이게 가완까지 되는 걸 가지고 어떤 링이라고 부르는 구조고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이진수를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1이 예시상수 정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팬시하게 표현하면 커뮤터티브 링 위드 아이덴티티 이렇게 부르면 돼요. 가완환 어떤 단위원이 있는 간, 이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수학적 구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클럭이라는 게 실제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죄송해요. 공학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명확한데 지금 요 말 있죠. 그 어떤 몇 단계 전의 입력 샘플. 요 말을 클럭이랑 연결짓는 순간 이게 구조가 단순히 덧셈과 곱셈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FPGA에서 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장점이 어떤 타임 레이턴시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에서 그냥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레벨이 이미 이 레벨에서 녹아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직관과 통찰들을 가지고 어떤 코딩을 해야 된다. 라는 층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레퍼런스 레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자 뜯어보는 얘기들을 조금 이제 할 건데 어떤 그러면 챕터 1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놨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저보다 코딩들을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이고 아마 더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단순 코딩을 하면 저런 이제 고려사항 없이 아마 언급이 어딘가 여기 있을 텐데 그 퍼포먼스가 별로라는 얘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챕터의 얘기가 제가 이제 바로 이 패러그를 하도 이것저것 뒤져서 가지고 바로 사실 주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지금 어떤 이 단어 HLS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그냥 되게 이제 그 모티베이션 단수예요. 트랜지스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십만 개 혹은 억 개 이상이 들어가는 거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맞추는 게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코딩을 적당히 인풋으로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 논리 회로를 형성하는 게 기본적인 이 목적일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도 나중에 인공지능에서 대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넣어줘야 되는 인풋들의 의미는 굉장히 명료한데, 일단 당연히 얘는 들어갈 거예요. 어떤 우리가 어떤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코딩을 가지고 뭔가 작업하는 거 있겠죠. 이건 오히려 오케이. 근데 어떤 고려가 들어가냐면, 요 말이 들어가요.
클럭 피리어드에 대한 어떤 고려가 들어간다. 이 말은 사실 이걸 지금 어떤 층에서 구분하고 생각하는 게 맞냐? 물론 이것도 이거 돈이 들어가는 면에서는 이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양자 컴퓨팅 라인에서 양자 오류 정정 쪽에서 논문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한 3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쓰인 그 머신너리를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나중에는 진짜 문제가 되기는 해요.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아이템이 명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료하면 어떤 기관에 붙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어요. 어떤 그냥 푼돈으로 그냥 천불 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좀 다른 그렇게 못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어쨌거나 보통은 이것만 고민하잖아요. 어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사이드에서 고민하는 건요. 이게 쉽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이것만 고민하는데 FPGA의 맥락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논리 회로를 만드는 게 전부였으면 이거 수학적으로 불리한 알제브라고 부르고 그냥 그거 공부하면 끝나요. 그냥 오케이. 근데 얘가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볼 거냐가,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어떤 설명들을 당연히 해놓을 수밖에 없냐면, 이거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퍼포먼스 나빠진다는 식으로 떠들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조금만 해보면 아마 그런 예시들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거 조정 따로 수동을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지금 이거 포인트로 맞춰서 지금 포커스로 맞춰서 보는 게 일단은 그 레퍼런스의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저 지금 그거의 그냥 구체적인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필터 자체가 뭔지가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다의 맥락은 별로 아니고, 필터가 안 중요하다는 의미는 오히려 아니고, 필터는 사실 이제 정보기하적으로 되게 중요한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클럭이라는 대상이 어떻게 녹아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의식이라고 간주를 한다는 거죠. 뭐 대충 괜찮나요? 이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고, 그 관점에서 다시 저거를 공유를 다시 또 하면, 그러면 일단은 클락을 이제 또 어떤 이제 구현화하는 게 이 기본적으로 플립플롭이고, 플립플롭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챗 GPT가 가르쳐주는 선에서는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그게 전문지는 솔직히 모르게 아마 아니겠죠. 아마도 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대요.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수학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노테이션이 H가 지금 필터의 웨이트고요. 필터의 개수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인풋이고 얘가 지금 아웃풋인 지금 노테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냐면, 일단 저희가 곱하는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곱한 거를 적당히 그냥 P라고 노테이션을 했나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필터 개수들을 곱하는 녀석들은, 이것들은 독립적으로 이미 들고 있는 데이터일 테니까 이건 오케이. 룩업 테이블 같은 걸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스트레스 없고.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 있냐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클럭마다 여기서 지금 예시가 그냥 D 플립플롭인 거지, 플립플롭을 DFF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립플롭은 클럭을 처리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은 굉장히 명료하게 보이죠. 한마디로 타임 레이턴시 컨트롤하고자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특정 타임에서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게 이 이퀘이션 안에 지금 다 녹아 있고, 보이시죠?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이게 점화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구성을 해놨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그거 곱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여기서 지금 이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지금 시간 딜레이를 지금 어떤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거가 들어가는 것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곱하는 걸 해야 되니까 이진수 덧셈 곱셈을 하면, 아마 이런 건 여기서 지금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XY 연산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릿수 올라가는 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진수 비트들을 처리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만약에 양자 컴퓨팅의 맥락이라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거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 고전 비트면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 간의 어떤 연산, 덧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런 거 그냥 오히려 이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면,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그냥 단순히 뭐냐면, 저 지금 네 개짜리에 대해서 지금 S0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개짜리의 썸은 단순히 비트 연산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각각의 그다음 통상적인 비트 연산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오히려 논리 회로 레벨에서 되게 명료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파인 튜닝이라 할 게 제 개인의 생각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실제로 튜닝이 들어가는 파트는 여기에요. 여기가 좀 차이도가 있어요. D 플립플롭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처리 방식이, 얘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명료하죠. 의미 자체가. 그냥 한 번씩 그냥 스테이지에 대해서 어떤 이전 스테이지랑 비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맞춘 거니까 직관적으로 자명한데, 이게 최선이면 이런 고민은 아예 안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오토매틱하게 하는 건 아무 스트레스가 분명히 없을 거잖아요. 자명한 센스에서.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 챕터 2의 문제의식은 모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냐면, 그, 다시 아까 레퍼런스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제가 챕터 1을 안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자 애쓴다는 의미이고요. 그 여기서 지금 이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놓냐면, 요런 말들 해놔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저 FIL 필터가 이 챕터 2거든요. 여기서 요 말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서 저 최적화 기술들이 챕터 2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쪽으로 가면 좀 더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다 어떤 저자 의도는 다 녹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수식 레벨에서 지금 이걸 그러면 어떻게 최적화하는 거냐라는 이해가 필요하게 되고 그거를 명확하게 클릭이 되어지면 나머지 챕터를 보면 이게 FFT로 바꾸든 어떤 뭐 뭘로 바꾸든지 간에 그러면 어떤 그 맥락에서 이제 그냥 수식만 수학적으로 바뀌는 레벨이지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어, 자,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그래서 나누고 싶냐면 이게 왜 문제일까? 수학적으로. 라는 것만 오히려 좀 명료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저 챕터 2에서 옵티마이제이션 기술들에 대해서 저 그냥 각계격파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왜 오히려 완전 직관적으로 굉장히 자명하고 명료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자체는요. 그거를 좀 오히려 수학적인 거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오히려 공학 사이드에 대한 직관들은 되게 명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게 수학적인 렌즈를 들이밀게 되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수식 자체를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적으로 커뮤테이티브 링 위드 아이덴티티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맞죠? 왜냐하면 덧셈을 해줘야 되고 에더죠. 그리고 곱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이 교환이 가능한 걸 우리가 커뮤터티브 링이라고 부르고요. 커뮤터티브 링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1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come ring with one이라는 가환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환환에 대해서 배우는 거를 저희가 수학에서 가환대수라고 배우고 제가 대수학이 아름다움에서 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떠들고 있는 이 가환환이 왜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 위에서 함수들의 모임이냐 이런 개소리를 제가 저쪽에서 한 반년 가까이 떠들고 있는 라인이에요.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전부가 아닌 게 이거를 다룰 때 클럭이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어떤 그리고 그걸 이제 구현하는 방식으로 플립플롭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관점이. 그러면 여기서 그 명확하게 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게 있어요. 수학적 인사이드만 놓고 보면 이거 수식 자체에서 쓰이는 대수적인 구조는 come ring with identity예요. 그런데 지난번 대화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논리회로 레벨에서 이거 결국 논리회로에서 에더랑 멀티플라이 가지고 구현하는 거잖아요. 논리회로 레벨에서 클럭을 쓴다라는 것은 파이널 세미 그룹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슬랙에는 다 공유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의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어떤 식으로 디파인을 썼냐면 어디 갔더라? 제가 네, 이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오히려 이제 그 논트리비안한 예시는 이제 그 JK 플립플롭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클럭을 도입하는 파트가 지금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 전이 함수로 기본적으로 바꿔서 상태가 있고 입력이 있을 때 이거를 맞추는 과정을 결합 법칙으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게 세미 그룹 스트럭처였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이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요런 이건 지금 그 이제 D 플립플립에 그냥 예시해서 그냥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함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거가 이제 그리고 이게 유한집합에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 세미 그룹 스트럭처를 갖는다가 기본적인 그 설명이었고, 그거에 대한 비자명한 예시가, 다시 이 노트로 돌아가면, 여기선 지금 상태들을 어떻게 바꿀지를 네 가지 정도로 두는 거를 이렇게 지금 비트 두 개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JK 플립플롭인데, 이거를 가지고 상태 전이 함수를 도입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는 이제 논트리비얼한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이 되어지지만, 여전히 뭐가 성립하냐면, 딱 그냥 수식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수긍이 갔을 텐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저희가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가 지금 이 상태를 얘네들을 토대로 바꾸고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클럭을 가지고 조절하고자 하는 게 그런데 이 레벨 JK라는 페어 레벨에서도 먼저 얘네들을 연산하고서 먼저 그다음에 얘를 가나 이런 순차적으로 한 거가 문제가 없는 거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삼았다라는 게 결합법칙의 뜻이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비자명한 조합들이 나올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트리비얼한 어떤 그 조작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상대 수학의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연산에 있으면 연산에서 닫혀 있어야 되고, 닫혀 있으면 그 다음에 항등원 조사하고 여건 조사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항등원과 여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합법칙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반군, 세미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집합이 유한 집합이니까 파이널 세미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0과 1관 가지고 그 어떤 결국에는 유한계 비트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클럭을 가지고 논리회로가 갖고 있는 대수적인 구조인데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그 예를 보시면 그 저희가 어떤 대수학이라는 분야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4천년 사이 이해하면 전부예요. 근데 이 얘기가 공학에서는 되게 자명한 이야기지만 그 대수학에서는 4천년사만 안다라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그거 모르기 때문에 계속 대수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덧셈 곱셈과 그 구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파이널 세미 그룹 스트럭처였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질문은 뭐가 되냐면 이게 호환이 되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이거를 공학 사이드에서 이거 공학에서의 의미는 되게 명료해요. 그냥 클럭을 가지고 지연을 시킨 다음에 그 방식으로 곱셈과 덧셈을 수행하겠다는 그 의미는 공학 사이드의 렌즈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명료하게 그죠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공학에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 FPGA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클럭 맞추는 거를 민감하게 하나씩 파인 튜닝들을 다 해야 돼. 일종의 휴먼 어떤 휴리스틱이 들어간다라는 말을 수학적인 사이드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클럭을 지금 맞추는 거가 이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냥 함수잖아요. 이런 함수들은 계속 필요에 따라 가지고 도입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함수들은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만들겠죠. 그 말은 컴퓨테이티브 링 미드 아이덴티티 구조를 간다고 말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알 바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 뭐 FFT를 쓰든 뭘 쓰든 그거는 맥락에 맞게 뭐 그게 필터든 뭐든 그런 것일 뿐이라고요. 단순히. 그건 오히려 오케이. 뭐 그건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거 알면 이산화해 가지고 그냥 수식으로 때려 박으면 되는 문제니까. 그건 오히려 이 사이드 오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는 이 클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으로 다른 구조를 얘기한다는 게 납득이 가셨나요? 지금 덧셈 곱셈에 대한 이 어떤 링 구조랑 파이널 세미 그룹을 얘기할 때 저 반군 구조는 서로가 전혀 독립적인 얘기예요. 얘기 자체가. 논리 회로가 갖고 있는 대수적 구조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별개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산이 기본 지금 그러니까 연산은 정확하게 세 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논리회로가 갖고 있는 연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수학적인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셈이랑 곱셈의 호환성을 생각할 때 주는 게 뭐예요? 결합 법칙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 같은 걸 생각하면 연산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벡터 합이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가 스칼라 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을 주죠. 말 이해하셨죠? 더하고 스칼라벨을 하나, 스칼라벨들끼리 난리치다가 더 하나.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애시당초 그렇다라고 해놓고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어떤 플립플롭을 가지고 클럭을 처리하는 파트랑 덧셈 곱셈이 처음부터 호환이 잘 되는 녀석이었다면 사실은 클럭을 맞춘다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오히려 웃기는 말로 저는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 클럭 지금 얘가 지금 클럭 Y자기 클럭 한 개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네 개 예를 들어 지금 이게 n이 4인 상황이었으면 네 개를 클럭 네 개를 도입해 가지고 그 네 클럭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나 클럭 하나를 기준으로 맞추는 건 그냥 그거에 맞게 동작하는 녀석일 뿐이고 얘네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다시 더 곱셈과 덧셈 동작할 뿐인 거잖아요. 단순히. 이게 서로가 호환일 이유가 없다라는 게 키예요. 두 개가 독립적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맞출지가 지금 고민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어떤 수학적인 구조에서 본다면 혹시 전달이 되나요? 만약에 클럭에 대한 이 연산과 저 그 상태전이 함수에 대한 저 파이널 세미 그룹에 대한 저 세미 그룹 오퍼레이션이랑 이 덧셈 곱셈이 일시적 호환성이 있는 녀석이었다면 수학적인 레벨에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결정이 되죠. 어떻게 짜든지 간에. 그게 아니니까 달라진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대수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합이 있는데 하나는 덧셈 곱셈 교환이 가능하고 1도 갖고 있는 그것과 이 똑같은 집합 위에서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이상한 연산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세미그룹까지만 만족이 되는 결합 법칙만 만족이 되는 연산이 하나가 더 있어. 지금 그거를 세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가 그거가 여기에 녹아 있는 이 수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느냐? 그 중에서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이 논리를 핀다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대충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그 뭐죠? 그냥 그 커뮤터티브 링 미드 원의 스트럭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학 사이드에서 렌즈를 가지고 보면 되게 명료해요. 플립플롭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클럭에 그거를 맞춰요. 클럭을 하나로 그냥 그 한 지점에서 똑같이 이제 하나 이제 어떤 이제 올라가면 동시에 처리해서 이건 오히려 공학 사이드는 굉장히 의미는 명료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미 지금 룩업 테이블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밸류들을 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하겠다. 이것도 오히려 의미는 공학 사이드에서 너무너무 명료하게 그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이라 생각한 게 얘를 경계로 해가지고 얘를 경계로 해서 얘는 가완한 구조를 쓰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구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서 호환성이 기본적으로 지금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뭐 어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 게 이 레벨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이 레벨에서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서로가 벌티컬이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맞추고 그러니까 야, 공학 사이드에서 의미는 되게 명료한데 애시당초 컴패러빌리티가 없으니까 딱 정확하게 갈라지는 걸로 지금 해놓고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겠느냐라는 거에서 제 개인의 생각에 답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챕터 2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를 뜯어볼 것 같고 처음부터 의심은 그럴 리가 없다가 제 의심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거를 구현하는 최적이 뭐냐라는 게 제 사실 질문이에요.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거가 뭐가 얘 n이 4일 때 n이 4라고 하면 그 뭐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챕터 1을 좀 보다가 오늘은 대충 요 정도 저는 나누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눌 때마다 제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리스틱을 가지고 결각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공학 사이드에서. 그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지만 이거를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수학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이 수준에서 이걸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수학이 뭐 만능이다. 무슨 뭐 수학 뭐 신봉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조들을 여기서 보는 것들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래서 이 렌즈를 가지고 챕터 2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말한 것들을 하나씩 다 까보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이게 만약에 호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드랑 요 사이드가 호환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게 동의가 돼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있는 것 중에 최선이 최선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의 근거. 그래서 그 렌즈를 가지고 해서 이게 오히려 교정이 되면 제가 좀 놀랄 것 같아요. 이게 된다고? 약간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뭐냐가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근데 공학적으로 맞춘 거는 오히려 좀 오케이.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되게 명료해 보이는데 되게 어떤 속기 쉬운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혹시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피드백 듣고 오늘 뭐 더 발표하실 것들 없으시면 그 오늘 뭐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어, 저 그냥 후기 느낌의 말씀인 네, 얘기인데요. 그 어, 제가 뭐잘 이해를 못하긴 했지만 그냥 제가 이해한 언어로는 일단 호환성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두 개념상에 필연적으로 어떤 식으로 엮여야 하는지 이제 정해지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임의의 방법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최적화 가능할 것이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저 클락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연결을 지으려는 시도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 그냥 클락이 뭐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는 클락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돼서 뭐 어떻게 패러럴하게 작동이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형태로 매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그 아키텍처 스페이스를 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또 어떻게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되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약간 화면 공유를 끄고, 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다 하는 것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냥 개소리 짓거리는 정도로 그냥 흘려들으셔도 모든 의미에서 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의미가 완전히 없다고 보진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 연구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단 가장 단순한 거에서 어떤 상상을 해보면 대부분 결국 다 폐기가 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관점들이 살아남으면 뭔가 뭐 이제 뭐 논문을 쓰기도 하고 보통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제 관점은 뭐냐면 이런 관점이 될까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긴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들은 그 수학적으로는 그 클럭이 없다는 전제에서요. 그러면 이게 불림 펑션이라는 게 어떤 관점이냐면, 그러면 인풋 비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인풋 비트의 개수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게 4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총 16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최종 인풋과 최종 아웃풋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종 인풋들은 총 16개의 선택지가 있어야 되고 최종 아웃풋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들이 그러면 이게 그 01 비트가 이렇게 돌면서 지난번에 카르노 맵 한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학적으로 이걸 그냥 어떻게 딱 잡고 있냐면 16개를 가지고 그 이렇게 칸을 이렇게 그 스퀘어를 가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죠. 이렇게 쭉 돌 수밖에 없어요. 함수 값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돌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아야 되니까 토로스가 만들어져요. 토로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아웃풋에 해당하는 그 비트들에 따라 가지고 그걸 색깔을 칠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논리 회로를 하나 주었다는 거는 토로스에다가 이거를 파티션을 어떻게 가르느냐의 문제로
저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적인 구조로서 저는 만족하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회로를 하나 주었다는 것은 수학 사이드에서는 토로스를 어떻게 파티션을 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추상화할 수 있고 제가 그리고 이런 이해들을 좋아하는 거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자회로는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양자회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저는 상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퀀텀 서킷 카르노 맵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의 생각이구나. 충분히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혹은 조금 실망.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약간 이런 게 제가 어떤 상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논리회로에서 지금 FPGA가 제가 지금 이 공부들을 하는 거는 그 어떤 수학 논문을 쓰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 논문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정말 어떤 시제품들이 되는 선에서 특히나 이제 양자 컴퓨팅 어떤 프로젝트들에서 실제로 FPG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초전도체 레벨에서의 어떤 화학적인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광학 레벨에서의 뭔가가 빛의 어떤 어떤 빛이 어떤 갈라지는 이런 것들을 광자 레벨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서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후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슬랙에다 올려놓긴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됐으면 사람들이 이미 메이저하게 하고 있겠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3D 프린터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거기서 그 FPGA를 가지고 파인 튜닝 하더라. 근데 완전히 안 될 거라는 그런 의견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이브한 의견을 가지고 하는 선에서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가 제가 갖고 있는 기대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공개를 다 하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제가 다 먹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간 그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서 FPGA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떤 초전대투를 쓰는 맥락이 되었든 광자에 대해서 뭔가 어떤 레이저를 분리하는 라인을 가지고 하는 게 되었든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온도나 이런 아주 세미한 거에 의해서도 막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양자회로의 구체적인 물리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이제 그 최대한 줄이려는 엔지니어링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타임 레이턴시에 대한 컨트롤이 인간이 결국에는 아무리 뭐 그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결국에는 수동으로 뭔가 그 어떤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가 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리 그냥 그 어떤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에 있어서 최선의 방식이 FPGA로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제품은 FPGA에서 되고 소위 말해서 에이식 레벨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게 정말 프로토타입하게 된다. 근데 실제로 엔지니어들 레벨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레벨들은 지금 FPGA 레벨에서 하는 거가 10년 후에도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 계산이. 그래서 타임 레이턴시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이거에서 만약에 FPGA 최선이 아니라는 거가 제가 확인이 되면 저는 그 순간 이 스터디를 폐기할 거예요. 이거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의미에서. 아니면 그냥 오히려 코딩 쪽으로 뭔가 할 생각 하겠는데 지금 그 소프트웨어 작은 마켓은 다들 사장님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 타임 레이턴시를 컨트롤하는 클럭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오히려 나중에 뒤쪽에 어플리케이션이 헤비해지는 것보다 타임 레이턴시라는 걸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만약에 내 이해랑 어떤 상충이 될 때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지까지 염두에 놓고 지금 이런 해석대로 오히려 명료하게 오답이더라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현재 이야기로는 어떤 거냐면 이 클럭이라는 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논리회로 레벨에서는 플립플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컨트롤해요. 플립플롭이라는 걸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한 가지 그 노트가 이 노트를 이제 보시면 이게 그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비트만 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이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비트를 놓는 걸 JK 플립플롭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상태가 있었을 때 이거면 이렇게 설정하고요. 이거면 그러니까 이런 건 매뉴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당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오케이. 근데 어떻게 이것들 이 네 가지 선택지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 하는 거를 디파인 한 다음에 할 수 있죠. 이거는 인간 레벨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요구할 거냐면 이 조건을 요구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조건을 보시면 먼저 얘를 가지고 얘를 상태를 바꾼 다음에 상태 비트를 바꾸는 것과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 비트를 기준으로 얘를 그 다음에 하는 거나 먼저 저 지금 JK들 레벨에서 그냥 단순 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곱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같은 정도는 보장을 해놓고 쓰고 싶다라는 욕망이죠. 실제로 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 정도가 되는 정도에서 우리가 플립플롭을 쓸 거야라는 게 이 수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는 상태예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죠? 그러면 지금 이게 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보면 이게 결합 법칙이잖아요. 이 괄호를 어떤 순서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가 지금 여기서 클럭을 컨트롤하고자 할 때 우리가 클럭에서 그 정도는 있어야 돼. 라는 지금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클럭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센스는 수학의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결합 법칙으로써 환원을 해놓은 거야라는 게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 층에선 중요한 이에요. 어떤 타임 레이턴시를 컨트롤하고 싶고 타임 컨트롤 레이턴시의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클럭에 대한 플립플롭에 대한 컨트롤로 귀결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학적 휴리스틱이 아니라 구조적인 보장은 결합 법칙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결합 법칙이 되는 하에서 클럭이 저 정도의 호환성을 갖고 있는 방식으로 쓰겠다가 수학으로 저희가 맨 마지막에 후퇴한 일종의 공리적인 지점이라고 전체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필터만 해도 바로 문제가 되는 게 필터는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굴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컨볼루션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건 의미는 명확하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들 들어오는 것들을 분명히 어떤 다른 시간 순으로 들어오는 혹은 다른 이제 순서별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할 이유가 생기니까 당연히 클럭이 들어와야 되는 의미는 명확한데. 그러면 이 클럭에 대한 이 호환성이랑 이 덧셈 곱셈에 대한 연산의 호환성이 이게 그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다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결론이고 이게 상관이 있었으면 이런 파인 튜닝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그 예를 들어 계룡산에 한 예수가 한 50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서 이제 네가 왜 예수냐면 내가 왜 예수가 아닌데 이거랑 좀 비슷한 그 억지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호환성이 있었으면 애시당초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그 관점에서 챕터 2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들이라는 걸 제가 하나씩 이걸 렌즈에서 보고 깔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근데 까는 게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 그 방식으로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의미고요. 의미 자체가 공부가 제대로 될 거라는 의미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구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보통 연산을 똑같은 집합에다가 도입을 하면 그 연산 두 개가 호환이 되게 주는 게 수학적으로는 자연스러워요. 어떤 벡터 혼간 구조에서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의 호환성을 주고 예를 들어 덧셈과 곱셈을 어떤 줄 때 분배 법칙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호환성을 저희가 주는 반면에 지금 그러면 논리 회로에 해당하는 그 비트들 토로스에다 설치한 그 비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들은 두 가지 독립적인 연산 체계들을 동시에 들고 있는 거예요. 덧셈과 곱셈에 대한 어떤 연산 체계를 들고 있는데 클럭들마다마다 세미그룹 스트럭처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골 때리는 얘기인 게 오히려 덧셈 곱셈은 오히려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클럭들을 주는 것마다 파이널 세미그룹 스트럭처를 다 지들끼리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클럭이 여러 개가 늘어나면 그것들이 다 지들끼리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는 애시당초 이 구조들을 다 가장 조악한 센스를 그냥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FPGA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만져보겠다 정도가 현재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처음부터 최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가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이 덧셈과 곱셈을 플립플롭에 대한 요 세미그룹 스트럭처랑 호환이 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정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제가 솔직히 좀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정했으면 이런 파인튜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상치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게 좀 어떤 생각도 좀 하는 면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으로 모나드에서 그 생각의 방식이 에러 처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일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클럭의 처리가 있어서 그런 거여야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모나드가 에러 처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식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죠. 그것도 동의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클럭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거를 기준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게 제가 사실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렇게 지금 어떤 그 트랜지스터가 이제 억 단위로 늘어날 때 파인 튜닝을 이런 식으로 결국 인간이 만지는 것보다 사실 이거는 오히려 이 패러다임 자체를 처음부터 바꿔야 되는 그 방식의 FPGA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약간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S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는 가운데 좀 어떤 이유도 있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이제 파이널 세미그룹 얘기했을 때는 좀 약간 싶으셨을 거예요. FPGA 스터디 하는데 위로 일단 개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소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오늘 요 정도 얘기가 되면 이게 요런 사이드의 CS적인 이해들이 적어도 논리회로적인 이해들은 대수적인 구조랑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필터에 대한 뭐 기하학적인 구조 뭐 이런 건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맥락에서. 수학이 그게 안 중요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들을 어느 라인으로 좀 가지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한 가지 층위가 있냐면 물론 이거 디지털 논리 회로에 대한 얘기니까 전자공학적인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것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수학 사이드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랑 연결짓는 게 오히려 이것들을 이해하는 맞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이거는 쉽게 동의하시면 안 돼요. 동의하시는 순간 굉장히 헤비한 대수학을 제가 그때부터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동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 그쪽으로 갈 거예요. 네, 말이 됩니다. 그,
한 줄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시면서 그 클럭이라는 게 뭔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클럭이랑 뭔가 좀 교수님이 이해하시는 클럭이랑 뭔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뭔지는 제가 지금 딱 파악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예를 들어 여기 그 지금 올려주신 거에 플립플롭이 있는 논리회로에서 FIR 필터의 사용 이 PDF에서 여기 시프트 레지스터 역할 그리고 2번 보면은 X는 DFF XI-1 클럭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네, 거기서 이 클럭 신호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약간 뭐 정말 이게 주기나 주파수 그걸 나타내는 건가요? 저는 그 이 의미로 클럭 신호.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생각하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모든 거를 지금 쏘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일단 제가 쓸 때 틀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정정해 주셔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클럭이란 개념은 그냥 비트들이 이제 논리애들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거를 공유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이 레퍼런스에서요. 제가 어떤 거에서 지난주 시간을 다 썼었냐면, 이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제가 생각하는 단어, 제 단어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정정이 필요한 단어일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동의 안 되시면 아마 제 무죄에 대한 문제의 가능성이 아마 100%일 거예요. 근데 이건 오히려 이제 의미가 명확하거든요. 이제 비트들이 이제 두 개의 비트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네 가지 초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이제 룩업 테이블로 디파인 하겠다. 이 의미가 명료한데, 그리고 요 레벨이 불린 알제브라의 레벨에서 수학적으로 해석이 된다가 지난번 했던 얘기인데, 얘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플립플롭 셀렉이랑 여기 플립플롭이 들어가서 이 아웃을 내보낼 때 룩업 이게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제 세 개 비트에서 여덟 개가 그대로 이 결과로 나오는 거가 아니라 이 셀렉트가 되는 것들마다 내보내겠다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의 클럭이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온이 될 때 그거에 맞춰서 나간다. 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덧셈, 곱셈 레벨에서 처리들은 약간 요 레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얘네가 이렇게 온, 오프가 되는 요거가 이것들의 덧셈, 곱셈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드리자 제 이해가 틀렸어요. 저도 이거 뭐 전문가로서 떠드는 결이 아니라 이제 저도 처음 공부하면서 삽질이니까 알고 보면 다 개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이제 레코드를 보시고 이제 전문가들이 정정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클럭이 예를 들어 바뀌는 시점이 어떤 연산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거잖아요, 클럭은.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어색해요.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클럭을 좀, 아, 뭐, 좀 의식으로 꺼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어렵네요. 네, 근데 일단, 저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타임 레이턴시에 대한 걸 제가 지금 클럭이라는 단어로 환원하고 있어서 클럭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일단 이런 플립플롭들을 기본적으로 클럭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그 정의가 사실 수학적으로 틀린 게 이게 플립플롭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하나가 기준이면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럼 그 중에서 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제가 거기서 좀 지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건 저는 일단 그 질문 되게 감사하고 지적 감사하고 그거는 제가 좀 더 다음 시간에 명료하게 해가지고 좀 그 관점에서 좀 이단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반군 연산에서 결합 법칙을 만족한다는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클럭이 뭐 0이나 1인 상태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받아들이면 일치하는 걸까요? 제 답변을 드리는 제가 기본적으로 전혀 무지함에 대해서 모든 의미에서 시뮬레이션 실제로 해본 것도 아니고 아주 예전에 뭐 엔지니어링 경험이 없진 않지만 근데 그런 거를 토대로 어떤 호소할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 저 슬라이스에서 제 이해가 그냥 틀렸을 수 있음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얘네가 기본적으로 독립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아웃으로 이렇게 이걸 내보내려고 할 때 얘 눈치를 보면서 내보내는 거가 두 개가 상관이 없는 라인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가 제가 지금 호환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방금 조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네, 지금 여기서 플립플롭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기준에 여기 지금 설명을 아마 이거 지금 피규어 1.1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보시면 그 뭐가 이제 있냐면 그 얘 지금 있고요. 얘 지금 있고 그리고 그 이 아웃풋이 어디로 나가냐면 여기로 나간대요. 지금 이 빨간색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 지금 네,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 하나가 더 있냐면 이 플립플롭 셀렉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셀렉이 되는 여하를 가지고 이 아웃풋을 분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네. 이뇽의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제로랑 1로 바뀌는 여하가 여기서 이게 들어가는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갔는데 그 얘가 이제 기다리라고 하면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브릿지가 근데 이 브릿지라고 이게 보는 게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통일하겠다가 오히려 욕망인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처리가 이미 됐지만 못 나간다는 거죠. 얘가 신호를 주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논리회로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으면 그 중에서 뭐를 기준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냐라는 거가 그 기준을 오더를 좀만 바꿔도 이게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계속 말씀드려요. 제 지금 이해는 굉장히 나이브한 선의 이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네, 음. 일단 저는 일단 어색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클럭은 일단은 뭘 들어 상태 전이표에서 상태가 한 번 일어날 때 그러니까 연산이 한 번 일어날 때 그때 뭐 클럭이 딱 뭐 클럭이 들어오면서 연산이 일어난다 약간 그 정도로 저는 클럭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약간 지금 그러니까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 클럭을 어떤 뭐 대수적 연산이나 수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개체로 만들어서 그걸 같이 다루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어려워 보이네요. 뭔가 많이 다르네요. 어렵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렵다 자체가 포인트라기보다 이게 그 당위가 있느냐가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정확한 질문이고, 그러니까 네, 저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고 꼭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어도 요긴함을 제공해주는 면이 있느냐도 제 퀘스천 마크로 애시당초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 챕터 이쪽을 좀 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읽는 거를 저는 이 시간에 계속 공유를 좀 해보겠고요. 알고 보면 다 완전 불실 가능성도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읽어보고 싶고 그래서 제 현재 심증은 그냥 저는 딱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딱 에러 처리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약간 딱 우리가 원할 때 그거에 맞춰서 처리할 거야 이거니까 딱 함수형 프로그램의 철학을 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 하드웨어 랭귀지를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게 개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어떤 함수형 프로그램에 맞는 거에 대한 그게 있겠지만 뭐 굉장히 비주류일 거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약간 그런 센스에서 어떤 약간 이 시간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흘러가는 것도 일부 있는 건 괜찮고 그리고 FPGA 관련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및 공부 쪽 어떤 거랑 FPGA 상관있으니까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하고자 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쪽으로 발표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좀 어떤 민감한 어떤 좀 예민하시면 레코드 없이 발표를 진행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은 이 시간에 한 주에 한 번씩 딱 어느 느낌이면 딱 좋겠냐면 저도 딱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하고 길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전날 저녁 정도 돼가지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 생각하고 그거 그냥 약간 같이 어떤 말기 알아듣고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대화하는 정도의 이 시간을 굴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나오면 그거 그냥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다가 한번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잡고 좀 해보고 이런 장 정도로 쓰자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저 레퍼런스들 이런 방식으로 따라갈 생각이고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재밌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집합인데,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집합인데, 똑같은 집합의 논리회로는 덧셈과 곱셈이 정의가 되는 동시에 상태전이 함수에 대한 세미그룹 스트럭처가 동시에 있는 거에 대한 호환성의 문제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인 튜닝하고 싶다. 그 파인 튜닝이 게 최선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파인 튜닝을 하지 않으면 그거 아예 그냥 고려조치 않으니까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일 것이다가 제 현재 추측이고요. 이제 나이브한 게싱 정도이고 그 관점에서 이 단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읽히느냐라는 입장에서 다음 주에는 읽은 만큼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더 하실 말 있으시면 듣겠고. 네, 저도 소감이랑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일단 소감은 이게 저도 되게 구조적으로는 이해가 완벽히 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질문들 다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까 옵티마이제이션 얘기하면서 타임 레이턴시 얘기했을 때, 그게, 이게 권희님이 이게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한 게 좀 제 기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우리가 흔히 막 타이밍 다이어그램 같은 거 보면, 메모리가 완성된 시간이랑 클럭이 쏴줘서 뭐 라이징 업이나 라이징 다운 돼가지고 그때부터 메모리가 실질적으로 이동되는 시간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옵티마이제이션 얘기하신 거면 좀 뭔가 그렇게 연관돼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질문은 이제 저도 발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하드웨어를 이게 약간 구성을 해서 뭔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어떤 하드웨어를 사면 좋을지 아니면 제가 사실 AWS에서 F1 인스턴스인가? 그걸로 FPGA 서비스로 해가지고 조금 비용 덜 드는 방식을 찾아보긴 했는데 그게 막 엄청 환경 구축이나 그런 거에서 릴라이블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하드웨어 하나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그 의사결 저도 저 100만 번 동의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학교랑 좀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나 FPGA 프로세서 사주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좀 그게 좀 있고요. 그냥 학교에 있는 그냥 GPU 쓰래요. 그래서 네 했고요. 어, 이게 좀, 어쨌거나, 돈이 좀 드는 의사결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지금 스터디 전체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뭘 해야 되는지가 명료하지 않은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두 가지로 나누면 좋겠거든요.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하나는 각각이 알아서 하시는 것들은 알아서 두겠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FPGA 프로세서 사가지고 좀 해보겠다. 이런 것, 의사결정 그거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 뭐 그거는 오케이인데 그거를 통일하지는 말자고요. 하나가 그거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비용이 드는 문제니까요. 누군가는 이제 한 100불짜리 쓰고 싶을 수 있고 누군가는 300불, 누군가는 1000불 혹은 그 이상 이럴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그게 있고 근데 그 의사결정 그럼에도 좀 의미 있게 하고 싶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 계속 그 질문 나올 거잖아요. 우리 프로젝트 해보고 싶으면 그럼 이거 뭐 사야 되냐? 이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고 싶냐면 프로젝트 리스트들을 좀 일단 셋업을 좀 하고 싶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스트들 중에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면 그걸 이제 역순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IC가 만지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드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일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프로젝트 리스트들을 조금 나이브한 선에서,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느끼면 좋겠냐면, 만약 이 시간에 계속 들어오실 거면 어떤 상황이 있을 거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매주 한 차례 한 시간 언더로 제가 개소리하는 건 계속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장은 있다고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만약에 프로젝트화에 실 건드려 보고자 하면 그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사양은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대상으로서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의사결정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라면 그거는 뭐 당연히 터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근데 내가 이거 샀으니까 너도 이거 사.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들이 정해진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저희 약간 매니악한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런 거 사는 게 베스트다.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거는 오히려 공부로 녹여내는 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의사결정이 되게 모티베이션 있잖아요. 이거 그럼 하고 싶은데 그중에 어떤 거를 사는 게 제일 적게 돈을 들이면서 어떤 걸 하는 거냐라는 거는 같이 머리 맞대는 장으로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거라면 오케이여서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하시는 후보군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모두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일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IC카랑 드론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거 뭐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 선이. 근데 어떤 양자 오류 부호 정정적 논문 나오는 선이 거를 보니까 3만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거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빠꾸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그 상태이고요. 네, 더 일단 하실 말씀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합니다.